굿모닝 마켓입니다. 유명한 미국 주식 격언이죠. 셀인 메이, 5월엔 주식을 팔아라라는 말인데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는 시장 보면 오히려 사야 하는 건 아닌지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연출되는 시장 분위기 살펴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08%, S&P 500이 0.13% 상승한 반면 나스닥홀로 0.10%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주요 종목들도 흐름 살펴보시면 시총 상위주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대 하락한 반면 인공지능 칩을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 출시한 애플 0.38% 상승에 그쳤습니다. 사흘 연속 랠리 펼쳤던 엔비디아는 1.72% 하락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대체로 빨간불 켰습니다. 구글도 1.8%대, 아마존도 0.03%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0.55% 상승, 일라릴리도 1.4%대 오른 반면에 참고로 테슬라는 4월 중국 전기차 출하량이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는 소식에 3%대 넘게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연준 의사들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와는 달리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인물, 카시카리 총재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은 횡보하는 반면 경제 성장은 탄력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며 통화 정책이 예상했던 만큼 수요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통화 정책에 대해선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둔화돼 연말까지 2%까지 떨어지는 경우,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해서 횡보하는 경우, 마지막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디스인플레이션이 실제로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멈췄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을 때까지 장기간 버티는 것이라면서 아직 그 답을 알 수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은 상승폭을 줄였고 나스닥 지수는 결국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국채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 4.8%대 오름세 보인 반면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4.4%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가 실시한 580억 달러 규모의 3년물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영향을 일부 미쳤습니다. 3년물 국채 발행 수익률은 4.605%로 지난달 입찰 때보다 57bp가 낮았고 견조한 수요를 기록했습니다. 채권과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 국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미국 국채가 돈을 잃지 않고 주식보다 변동성이 적고 인플레이션보다 고정된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작년에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 이자로만 거의 9천억 달러를 챙겼는데 지난 10년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단기에서 장기에 이르는 모든 국채의 수익률이 4% 이상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지불해야 할 이자의 양은 앞으로도 더 상승할 예정입니다. 개별 종목들 실적에 따라 차별화 흐름 보여줬는데요. 디즈니 주가는 9.5% 급락하면서 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나타냈습니다. 국방기술주인 팔란티어의 주가도 15% 이상 하락하면서 기대치를 하회한 가이던스에 대한 투심 반영했고요. 하지만 건강기구업체 펠로톤은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에 15%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의 증산 가능성을 내비친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WTI 배럴당 78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83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요 며칠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 상태 여전히 공포 구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중에 만약 여기서 이 심리까지 개선이 돼서 유동성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면 한 번 더 증시가 레벨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심리를 개선시켜줄 주인공이 실적일지 혹은 뜻밖의 요소일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